네, 지금부터 2026학년도 성주공업고등학교 학부모의 정기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사 진행을 맡게 된 홍보부장 교사 이광현이라고 합니다. 네, 먼저 국민 의례를 하겠습니다. 아직 계시면 최첨단 시설인데 속도가 최첨단이 아니라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시겠지만 나중에 올라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안전을 위해서 속도가 빠르지는 못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됐습니다. 지금부터 국민의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국민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류희수 교장선생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학교장 유희수입니다. 예,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학교의 발전과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오늘 학부모 총회에 참석해 주신 학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에 앞서 먼저 우리 학교 선생님 네 분만 먼저 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경부장님, 보시기 왼쪽에 있는 분은 올 2월 28일까지 35년간 상주공고에 근무하시면서 교감으로 재직하시면서 2월 28일부로 정년을 퇴직하셨는데 부모님들께 인사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직 신기호 교감 선생님이십니다. 동호학사 생활지도를 책임지고 있는 3월 1일자로 승진하신 김경태 교감 선생님이십니다. 교육과정 및 학사 일정 교무학사 총괄하시는 이창훈 교무부장님이십니다. 학교 홍보 및 미디어, 그다음 학부모 지원 활동까지 책임지고 계신 이광현 홍보부장님이십니다. 인사.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하나 고민이 많았습니다. 우리 학교의 교육활동 실적 소개 등 여러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으나 신입생 학부모님들은 실제로 경험해 보시기 전까지 얼마나 공감할 수 있을까 걱정도 해봅니다. 학년도 바뀌고 대부분이 담임도 바뀌었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오늘 오신 목적 중 담임 선생과의 첫 인사와 상담 시간이 실질적으로 가장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현재로선 근거가 될 만한 사실이 없지만 신입생 학부모님께는 상주공업고등학교로 진학을 참 잘 하셨다는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졸업할 때 실적으로 보답해 드리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지난해 여름의 유례없는 폭염과의 싸움에서도 꿋꿋하게 교육활동에 매진한 결과 5년째 45명의 최대 합격자에 묶여있던 공무원 합격자 수를 올해 47명으로 한계를 극복을 해봤습니다. 또 도로공사, 철도공사, 농어촌공사 등 국영 공기업의 9명,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등 군부사관의 32명, 글로벌 해외 취업으로 호주의 1명, 그리고 대기업 및 중견 강소기업의 14명이 합격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 외에 65명 정도는 대학에 진학을 하였습니다. 공교는 수십 년간 전국 최다 공무원을 배출하여 언론과 지역에서는 공무원 사관학교라는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세종특별시 교육청 및 서울, 대전, 진주 등 명문고등학교에서 벤치마킹을 오게 되었으며 올 2월 졸업식에는 윤종식 경상북도 교육감과 윤종현 상주교육장님이 함께 참석하여 학생들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우리 학교를 선택해 주신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지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학부모님께서도 선생님들과 학교를 믿고 항상 지지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도록 당부드립니다. 우리 학교를 선택하신 것이 후회되지 않도록 학교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자제들을 잘 가르치겠다는 약속을 드릴 테니까 부모님께서는 궁금한 사안이나 의문사항을 해결해 가면서 학교 생활에 같이 동참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자제들의 학교 생활에 대한 대화 중 가끔은 담당자나 또는 담임과 불통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교장을 중심으로 여러 선생님들과 최선을 다해서 학부모님의 입장에서 해결해 나갈 방안을 반드시 모색하겠습니다. 평소 학교 교육에 큰 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와 학교에 기회해 오시다가 2024학년도 2025학년도 2년간 상주홍보의 학부모회를 이끌어주신 강민영 회장님, 이지혜 사무국장님 이하 학부모회 대표 모든 분들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학부모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2024학년도, 2025학년도 2년간 학부모 회장을 맡아주신 강미연 학부모 회장님의 인사 말씀 전에 그 학부모회 활동을 영상으로 담아 잠시만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소개하겠습니다. 2025학년도 학부모회장을 맡아주신 강미영 학부모회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2025년도께 나오지 않았네요. 잘렸는데 이해해 주시고 다음 기회가 있으면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이고 관심 있는 참여로 재미있고 알차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덧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저는 이곳을 떠나도 언제나 늘 공부를 응원하며 지지할 것입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시고 지지해 주신 학교와 운영위원들께도 진정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늘 저의 손발이 되어준 사무국장님과 재무님 그리고 임원님들 사랑합니다. 이제 작년 한 해 도와주신 선하영 부회장님께 2026년 회장직을 넘겨드리겠습니다. 2026년 학부모회장 선하영 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그럼 말씀 다 끝나셨으며 바로 이어서 류일수 교장선생님께서 2년간 학부모회장을 맡아 학교를 위해 힘써주신 강미영 학부모회장님께 감사패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패 상주공목고등학교 학부모회장 강미영. 귀하께서는 평소 학교 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이해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였을 뿐만 아니라 2024학년부터 2025학년도까지 2년간 본교 학부모회장으로서 학부모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학교 발전은 물론 효율적인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남다른 정성을 쏟아주셨기에 그 고마움을 잎에 담아 드립니다. 2026년 3월 19일 상주공업고등학교장 유희수. 네, 이어서 꽃다발은 2년간 학교 발전을 위해 함께 협력해 주신 인연으로 신기호 전 교관선생님께서 전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축하의 마음을 전달하실 분은 지금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단체 사진 잠시 한 분만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패를 받으신 강명 회장님께서는 아까 전에 인사말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2026학년도 학부모회를 이끌어 가실 새로운 학부모 회장을 선출하겠습니다. 혹시 2026학년도 학부모 회장으로 임직하고 싶은 분이나 추천하시고 싶은 분이 있으시면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아무런 반응이 없으시면 아까 전에 학부모 회장님께서 추천을 하신 걸로 가름을 해서 3학년 장우성 학생의 어머니인 선아영 학부모님께서 학부모 회장에 되시는 것을 동의하십니까? 네, 그냥 박수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2026학년도 새로운 학부모 회장이신 선아영 학부모님께서 인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6 학부모회장을 맡은 서나영입니다. 먼저 2년 동안 수고해주신 강미영 회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네, 학교의 중심은 학생입니다. 학생이 있음으로써 교직원 선생님, 학교 관계자분,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계십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교육과 사회성을 담당해 주신다며 학부모님들께서는 학생들의 몸과 마음을 보듬어 준다면 이것보다 더 큰 성장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부모에는 학교와 학생 간의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저는 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를 비롯한 임원진 분들께서는 바쁜 시간을 내셔 학교 일에 최선을 다해 도와주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학부모님들께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이나 문의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진에 관심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환영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가 끝나면은 담임 선생님하고 만남 시간이 있습니다. 선생님과 좋은 시간 보내시고 집에 돌아가는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지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2026학년도 학교 교육활동 안내를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할 부서는 교무기획부, 교육연구부, 특성화 전문교육부, 홍보부 이렇게 총 4개의 부서에서 발표가 있겠습니다. 먼저 교무기획부 발표가 있겠습니다. 이창훈 교무기획부장님께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예, 오늘 유인물 또 두꺼운 거 받으셨을 건데 대부분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그 뒤에 분도 발표하실 게 많으셔서 저는 학사 일정하고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에 관한 사항 한 건만 말씀을 드리도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사 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유인물에 보시면은 전체 학사 일정이 나와 있고요. 또 그 뒤쪽에 또 요약해서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지금 어둡고 잘 안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앞에서 화면으로 간략하게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6학년도 주요 학사 일정입니다. 첫 장 보시면 이제 학생들이 가장 보고 싶어하는 건 방학입니다. 여름 방학은 7월 17일부터 8월 9일 24일간 진행이 되고요. 겨울 방학은 12월 24일부터 1월 31일까지 39일간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종업식 후에 학년 말 방학은 2월 5일부터 2월 28일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3학년 졸업식입니다. 내년 2월 3일 수요일날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1, 2학년 종업식이 2월 4일날 진행되고 그 다음에 다시 학년 말 방학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학생들이 시간은 시험 기간입니다. 자, 1학기 영어 듣기 평가가 바로 다음 4월 달에 있습니다. 4월 7일부터 9일까지입니다. 그래서 7일, 8일, 9일 하루씩 1학년, 2학년, 3학년이 3교시에 시험을 치겠습니다. 그리고 1학기 중간고사는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그리고 기말고사는 7월 1일부터 7월 3일까지 3일간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2학기에 들어가서는 영어 듣기 평가가 9월 8일, 9일 이틀간입니다. 저 위에 보시다시피 3학년은 2학기 때 지필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지금 요즘 바뀌어서 정기시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기시험이 없습니다. 보통 교과가 없고 전문 교과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영어 듣기 평가는 1학년, 2학년만 2학기 때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학기 중간고사는 5월 30일부터 10월 2일, 연휴 아마 전일 겁니다. 그리고 2학기 기말고사는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학년은 2학기 때 정기고사, 정기시험이 없습니다. 수업 시간 중에 수행평가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학교가 대회 참가하는 거와 시험에 대한 일정입니다. 경북 기능경기대회가 4월 6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되고 이건 학교 대표 선수들이 참가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산업 제어 종목과 프로토타입 모델링 2개 종목에 출전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입상한 학생들이 8월 22일부터 8월 28일까지 전국 기능경기대회 2학기에 참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 교기가 실험이죠. 그래서 실험대회는 상시에 또 이루어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3학년 대상입니다. 지역기초능력평가 본평가인데요. 이거 7월 7일부터 8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하루씩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2개 학과씩 하루씩 해서 이틀간 진행이 돼서 3학년만 이제 지역기초능력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됩니다. 1학년, 2학년은 자가평가라고 해서 그냥 자기가 평가를 받으면 되고 이거는 본평가라고 해서 시스템상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지금 뭐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죠. 공무원 고졸 경제 필기 시험이 올해는 10월 31일 토요일 날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 수학능력 시험은 11월 19일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사항은 희망 학생,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겠습니다. 체험학습입니다. 지금 1학년은 벌써 갔다 와서 수련활동 3월 11일부터 3월 13일까지 경상북도 청소년 수련원에 다녀왔고요. 그 다음에 2학년은 수학여행 5월 26일부터 29일까지 3박 4일간 제주도 다녀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3학년 졸업여행은 5월 27일부터 5월 29일까지 2박 3일간 진행이 되는데요. 현재 진행사항은 아마 아직 확정은 아니죠. 그래서 경기도 쪽으로 가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학년 현장 체험학습, 요 직업 체험학습으로 가는데요. 학과별로 진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7월 10일 하루만 진행이 되겠습니다. 요 직업 체험학습은 상주시 꿈을 찾는 미래인재 사업 예산으로 해서 상주시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교통비는 다 지원을 받고 무료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학교 대표이사입니다. 개교 기념활동 5월 22일 금요일 날 진행이 되겠습니다. 개교 기념일은 5월 25일입니다. 근데 올해 5월 25일이 부처님 오신 날 다음 날인 대체휴일이어서 저희는 그 전에 5월 22일 날 개교 기념 활동을 하겠습니다. 개교 기념식이 있고요. 그리고 학교 체육 활동이 이루어지고 학생들은 밥 먹고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월 달에 우리 학교 축제가 이제 2년 만에 이루어지는데 올해가 그 해입니다. 그래서 낙양제가 10월 6일 화요일, 그리고 관악연조회가 10월 7일, 그리고 체육 한마당 학과대항전입니다. 그래서 10월 8일간에서 요 3일간은 우리 학교 학생들이 축제 기간으로 이루어집니다. 조금 전에 보셨겠지만은 그 중간고사 연휴 다음에 중간고사 치고 연휴 지나서 바로 요 체육 축제 기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게 좀 타입이 좀 붙어 있기도 한데 저희가 그 10월 중순부터 학교 이제 학생들 진로 과정 시험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끝내려고 조금은 좀 당겨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아쉽지만 이 사항을 꼭 말씀드리는데 우리 학교는 지금 대량 휴업일 학사증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체 수업 일수는 190일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우리 학교는 지금 현재 192일까지는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량 휴업일이 없이 지금 학사 일정을 잡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보시면은 5월 5일 어린이날 전 5월 4일은 정상등교입니다. 그리고 대학 수학능력실 11월 19일도 정상등교입니다. 전화가 한번 몇 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린 건데 재량 휴업이 없습니다. 국가에서 대체휴일을 만들면은 공휴일 만들면 쉽니다. 그렇게 되니까 일부러 그렇게 꾸미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기숙사생을 두신 부모님께서는 근데 굳이 해야 될까 이렇게도 고민을 하시는데 또 다른 부모님께서는 집에 있으면 안 되는데 또 이렇게 연락 오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도 좀 저희는 재량휴업을 웬만하면은 안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학사 일정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지금 표에 좀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도 보면은 이제 저도 눈이 나빠서 잘 안 보입니다만 요거만 보셔도 크게 지장은 없을 거라 봅니다.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연구부장님께서 빨리 돌리라고 난리신데 지금 빨리 드리겠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은 우리나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지침에 따라서 모든 선생님들이 다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나이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점검까지 다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육청에서도 연 2회씩 나와서 점검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오류나 아니면은 범법 행위를 하는 경우는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 마시는데 요거는 제가 당부를 드리려고 하나 말씀드리고자 지금 오늘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여기도 지금 작게 나와 있는데 그냥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학교 폭력 사항입니다. 지금 학교 폭력 사항이 학생부에 기재가 되죠. 그래서 요즘에 학생들 대학 입시에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가장 크게 부모님이 주의하셔야 될 사항 같습니다. 지금 그 2024년도 학년도부터는 그전 학년도보다 그 학교 폭력 기재 사항 삭제 시기가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더 강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누가 뭐래도 이거는 주관적으로 삭제해주고 지워주고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학부모님께서는 이걸 가장 조심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학생
물을 대신해서 또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의 여기 내용에도 보시면은 뭐 졸업 후 삭제, 졸업과 동시에 삭제, 졸업 후 2년 뒤에 삭제, 또 졸업과 동시에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삭제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지만은 그게 모든 학생과 부모님의 부담이 되는 겁니다. 꼭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시더라도 그래도 다음 날 아침에 일하시더라도 학생들 꼭 보시면은 그건 몰라도 학교 폭력은 아니다. 학생들한테 좀 조심을 좀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선생님들이 관여할 수가 없거든요. 바로 교육청으로 넘어가서 기재가 되는데 저희도 이렇게 보면은 안 일어나야 될 사항도 있지만은 그 보면은 가해자가 피해자 같기도 하고 피해자가 가해자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한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손해를 보는 상황이 있으니까 그래도 학생들한테 생각나실 때마다 얘야 다른 건 몰라도 학교 폭력은 기재가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순간 어려움이 펼쳐진다. 요즘에 바로 대학으로 가는 거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생기부 문제에 대해서는 학교 폭력에 대해서는 꼭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교육연구부 발표가 있겠습니다. 이진혁 교육연구부장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애들 성적 평가 관련해서 맡고 있는 연구부장 이지혁입니다. 저희 얘기보다 지금 담임선생님들 빨리 만나고 싶으셨는데요. 저도 짧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다 넘어가고요. 요 최소성 시수점 보장 지도라고 해서 작년부터 생긴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안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애들 성적표 지금 3학년은 해당되지 않고요. 3학년은 기존대로 진행하시면 되고 1, 2학년은 여기에 해당됩니다. 보시면 이 내신평가 형태가 저기 성취도라고 그래가지고 A, B, C, D, E가 있고요. 오른쪽에 보면 성차 등급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보통교과 5등급을 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교과 5등급 내고 있습니다. 예체능은 3등급이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왼쪽에 보면 이제 애들이 이제 지금 어머님들 생각하시기에 절대평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순위에 상관없이 애가 받는 점수를 그대로 받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른쪽 소차 등급은 상대평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100점을 아무리 많이 받더라도 밑에 99점 받더라도 A는 나올 수 있지만 등급은 2등급, 3등급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요거 이해되시죠? 그래가지고 옆에 이제 성적표를 보시면은 저기 A 옆에 7.3이라고 적혀있죠. 그렇죠? 저건 A 받은 비율을 뜻합니다. 이 학교는 A가 7.3%있구나. 그럼 저게 만약에 비정상적으로 높다. 그러면 이 학교는 성적을 부풀리고 있구나. 이렇게 보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저게 7.3이 만약에 높은 점수인데 우리가 A다 그러면 문제가 쉬웠구나. 저게 작은데 A다 그러면 문제가 어려운데 우리가 잘했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새롭게 바뀐 건데요. 옛날에는 그냥 애들 시험 치고 자기 점수를 받아갔거든요. 근데 교육 과정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국가에서 큰 틀을 한 번씩 바꾸는 게 있어요. 근데 3학년들은 이제 2015 개정 교육 과정을 따르고 지금 1학년, 2학년들은 2022 개정 교육 과정을 따르거든요. 근데 얘네들부터 이제 새롭게 들어온 게 이 최소 과목 이수 기준이라는 건데 각 과목별로 40점이 안 되면 이제 나머지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나머지 공부를 이수하지 못하면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목 중에 해당되는 과목들이 이제 여기 나오는데요. 이렇게 해서 저기 보면 옛날에는 저기 60에서 2하고 거기서 끝이 났거든요. 근데 저 이들 중에서도 40% 미달인 애들은 미도달자는 이름으로 새롭게 부여가 돼서 이게 생활기록부에 남으니까 이건 좀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신경 쓰냐면 똑같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옛날엔 이랬지만 지금 저 40% 밑이 생겼다는 거. 그리고 등급인데요. 등급 같은 경우에 이제 3학년들은 기존에 9등급제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9등급 중에 우리가 몇 등급이다, 4등급, 5등급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2학년, 1학년들은 5등급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10%, 34%, 60% 이렇게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애가 4등급 받아오면 옛날 같으면 4등급이면 그래도 중간 이상 잘했네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애가 4등급 받아오면 거의 밑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등급을 2학년, 1학년들은 5등급제다. 그리고 3학년들은 3등급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아까 얘기했던 그 40점 밑에 과목 작년까지는 전 과목이 40점 밑으로 들어오면 전부 다 이제 이 나머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원래 규정이 완화됐습니다. 수많은 학부모님들 민원 덕분에 이게 완화돼서 지금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한국사 또 5과목만 40점 밑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나머지 공부는 하지 않고요. 그럼 나머지 과목들은 어떻게 되냐? 나머지 과목들은 출석 3분의 2가 넘어야 됩니다. 출석 3분의 2가 넘지 않으면 얘가
그 이수를 할 수 없게 되거든요. 그러면 진급에 이제 졸업 유예라 해서 졸업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애가 일단 대부분의 과목은 출석 3분의 1을 넘긴다. 그리고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한국사 요거 6개 과목은 시험 점수도 40점 넘겨야 된다. 학생들이 정기 시험 칠 때, 종이 시험 칠 때 한 줄로 쭉 세우면 대충 25점 나오거든요. 그러면 앞부분 10개 정도는 대부분 선생님들이 쉬운 문제를 깔아주세요. 그러니까 애한테 혹시나 한 줄로 세우더라도 앞에 10개는 좀 풀어보고 뒤에 점수 붙이면 대충 40점 넘어갈 수 있겠죠. 그렇죠? 앞부분은 아주 쉬운 게 나오니까 앞부분만 풀어라 라고 해서 애가 나머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무시무시한 얘기인데요. 아까 얘기했던 그 40점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저희 연구부에서 따로 이제 나머지 공부 시킬 거예요. 근데 그 나머지 공부는 애가 나머지 공부 그 측정되는 기간 안에 3분의 1을 등교해야 클리어가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방학 때 하든지 아니면 방과 후에 하든지 그래서 애가 좀 귀찮아요. 근데 걔가 그걸 안 오게 됐을 때는 저기에 저렇게 무시무시하게 생활 기록부에 기록이 됩니다. 미수. 그래서 이게 일어나지 않도록 시험은 40점 밑으로 떨어지면 한 번의 기회도 학교가 시행하는 나머지 공부 있을 때 무조건 출석해라. 그러면 학교가 어떻게든 밀어 올려주니까 그거까지 생각해 주시면 안전장치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행학습 예방 이거 이제요 굳이 애들한테 미리 선행학습을 시킬 필요 없습니다. 저희 학교는 선생님들이 수업한 내용 그대로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나오기 때문에 내신 관리 때문에 따로 학원을 보내드신다든지 이런 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사교육 평가인데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방과후도 잘 돼 있고 각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최대한 돈이 안 들어가게끔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학교 일정대로 학교를 믿고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연수물로 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력 보정기도 아까랑 연결되는 건데요. 그 성적이 부족한 애들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다 진행한다는 거 이것도 유인물로 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정행인데요. 자, 요거는 다른 거는 다 아시는 대로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가 애가 예를 들어서 그 커닝 페이퍼를 마련했어요. 그리고 책상 서랍 안에 넣어놨어요. 시험은 진행되고 있고, 이 친구는 이걸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거에 마련된 걸 선생님이 적발했을 때 부정행위일까요? 아닐까요? 네, 부정행위로 처벌받습니다. 그런 페이퍼를 마련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부정행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처리에 대한 결과는 해당 과목 0점입니다. 이건 수행평가에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무언가를 만들고 준비했고 나는 이걸 보지 않았는데요. 이건 이 과목과 관련 없는데요. 통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에게 미리미리 주의해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특성화 전문교육부 발표가 있겠습니다. 김영국 특성화 전문교육부장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영국입니다. 저 사진이 한 2년, 3년 전인데 그때는 약간 통통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보기 좋지 않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좀 약간 무겁고 어색한데 앞에서 너무 이제 이상한 뭐 한 번으로 찍어라, 뭐 찍지 마라,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여기 오신 부모님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공무원반이나 아니면 공기업반 아니면 본인의 아드님의 이제 취업에 관련돼서 아마 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돼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짧게 말씀드리는 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이후에 담임쌤하고 기타 전공생들하고 더 많은 대화를 나누시라고 일부러 줄인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게 작년도 성과인데요. 이게 지금 파워포인트가 잘못 나왔는데 우선은 먼저 성과를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물음표를 하려고 했습니다. 성과가 뭐 작년에 어차피 다 알고 계시지만 뭐 47명, 45명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여기서 가운데가 여기 부모님 마음 아닙니까? 내 아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여기 앞에 계신 분 중에 지금 공무원 합격한 지금 학부모님도 계신데 여기 학부모님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거를 듣고 싶어서 오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이후부터는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잠깐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선 저희 학교에서는 5개 뭐 5 트랙으로 말씀드리지만 그냥 저희가 운영하는 거를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기업반을 운영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첫 번째는 공무원반을 운영하고 두 번째는 공기업반을 운영하고 세 번째는 부사관반, 네 번째는 강소기업
중경비용, 5번째는 대학 진학. 아마 여기 계신 부모님들 중에서 아드님 중에 진로가 여기에 대부분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반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기본적인 것만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공무원반입니다. 뭐 저희 학교 공무원 잘 되는 건 누구나 잘 알고 있는데 어떤 시험을 치는지도 모르고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공무원 시킨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저희 학생들이 시험 치는 건 지방직 시험입니다. 지방직 시험 중에서도 공채, 경채가 있지만 그 중에서 경채 시험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지방직만 시험 치는 게 아니라 국가직 시험도 칩니다. 국가직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채, 경채가 있는데 저희 학교 학생 중에서도 경채, 즉 지역 견습 직원으로서 채용하는 구급 보졸 공무원 시험도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직도 치고 국가직도 칩니다. 심지어 지금 어떤 과에서는 군무원 시험도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아드님이 어느 공무원 시험을 치는지는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씩 말씀드리면 지방직 시험의 공채 시험 같은 경우는 국어, 영어, 한국사의 전공 2과목 총 5가지 과목입니다. 그리고 고등학생들만 시험 치는 게 아니라 대학교 졸업생들까지도 같이 시험 치는 거기 때문에 경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생들이 시험 치는 과목은 경채 중에서 지방직 중에서 경채 시험, 즉 과목은 물리 한 과목과 전공 2과목 이 시험을 저희는 노리고 있습니다. 이 시험의 조건은 바로 뭐냐면 고등학교 학생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졸업해서 1년까지밖에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경쟁력이 저희는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두 번째인 지방직 경채를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직 시험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방직 시험은 그 시험 조건이 50% 보통 교과 50% 이내, 전공 교과는 B 이상, 평균 B 이상, A 과목도 50% 이상이 돼야 되는 그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 또한 학생들이 2학년 때까지 갖춰야 반드시 시험 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니까 부모님들께서는 학생들하고 얘기할 때 그 조건을 얘기하면서 상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직 같은 경우는 조건이 30%입니다. 오히려 지방직보다도 훨씬 더 조건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추천할 수 있는 인원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학과당 1명, 학교당 1~2명 이렇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합격하기에는 쉽지가 않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군무원도 말씀드렸지만 군무원 같은 경우는 지금 한 과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에 해당이 된다면 그 담당쌤한테 직접 여쭤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학교는 학교 전체에서 공무원반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각 과별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 학과 선생님이 책임지고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으로서 학과 선생님한테 여쭤보는 게 제일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기업반입니다. 공기업반 같은 경우는 사실 내신도 사실 필요 없는 공기업도 있고요. 내신이 필요 있는 공기업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한국철도공사 같은 경우는 30% 이내 성적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니면 3.5등급 이내 학생들을 원서를 쓸 수가 있는데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원서 시험 내신 조건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업 공사별로 다 조건이 다릅니다. 근데 이 조건을 모든 친구들한테 다 맞추기에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역시 공기업반도 마찬가지로 과별로 운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업반이 많이 있는 학과 같은 경우는 공기업반이라는 명목으로 이름을 진행을 하고 만약에 한두 명 있는 학과에서는 그 한두 명을 담당쌤이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명심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부사관반입니다. 해병대 아니면 육군, 공군 사실 요즘 많이 좋아졌습니다. 공군 시험만 있고 나머지는 필기 시험이 없어졌습니다. 즉 면접, 그 다음 체력으로서 대부분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부사관을 희망한다는 친구가 있다면 굳이 1학년 때부터 시키지 말고 3학년 때부터 연습해도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 강소기업과 중간기업입니다. 강소기업과 중간기업은 사실 대기업 아닌 중소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죄송한데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이거 취업할래 이렇게 굳이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진짜 공부 다 할 거 다 해보고 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그때 현장 실습 나가서 취업으로 연계해달라고 하면 충분히 전공과에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학입니다. 이 대학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저희 학교
학교에서 수능 시험 치는 학생들은 한 10명 내외입니다. 10명 내외고 수능으로 직접 정시로 가는 학생보다 오히려 수시로 가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가기 위해서는 생활기록부나 기타 출결사항, 내신 성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장 강조하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잠깐 넘기면서 설명 안 한 부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포인트가 뭐냐면 저희 학교는 학교에서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즉 학교 전체 통합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학과별로 운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반과 공기업반은 학과 담당 쌤한테 질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뭐 남들 얘기 듣지 마십시오. 뭐 카더라 통신도 절대 듣지 마십시오. 담당 선생님한테 여쭤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년별로 어떻게 쓰면 좋겠는지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1학년 같은 경우는 굳이 1학년 때부터 공무원반 공부를 하는 것보다 내신 성적을 올리면서 자기가 성적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공무원반 조건이 될 수 있는지 그것을 공부시키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각 과에서 분명히 전공 자격증 취득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전공 자격증 플러스 공무원 과목, 즉 아닌 내신 과목을 공부하면 1학년 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학년 때는 내신 공부에 이제부터 공무원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내신의 공무원 공부를 같이 병행하면서 자격증 또한 같이 취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학년 때 같은 경우는 뭐 여기에 올인해야 되겠죠. 공무원 시험에 올인하듯이 내신보다는 공무원 과목에 공부하는 게 나을 것 같고 공기업반 같은 경우는 공무원 과목 대신에 NCS 과목 NCS 과목이라고 하면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 총 10개 과목입니다. 이 10개 영역에서 봉사별로 영역 시험이 다릅니다. 어떤 때는 10개 다 치는 데도 있고 어떤 때는 3개 치는 곳도 있고 각각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가 봉사를 준비를 한다면 이 영역을 다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필수 자격증이라고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필수 자격증 중에서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게 바로 뭐냐면 워드 프로세서나 컴퓨터 활용 능력은 어떻게 합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드 프로세서와 컴활 같은 경우는 가산점에는 들어가진 않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3학년 졸업한 이후에 곧바로 실무에 투입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취득을 해서 나가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학년 때 같은 경우는 약간의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워드 프로세서나 컴퓨터 활용 능력을 취득을 시켜서 학생들의 역량을 키워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부사관하고 강소기업인데 자 이것은 3학년 때만 운영합니다. 뭐 1, 2학년 때는 굳이 뭐 이 반이라고 명명하지 않고 3학년 때 가서 부사관반 그 다음에 뭐 취업반 해가지고 저희가 충분히 취업시킬 수도 있고 부사관 면접까지 준비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것 때문에 1학년부터 시켜라? 저는 사실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싫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뭐 자격증 같은 것도 이렇게 있는데 대부분 보면 앞에 공기업반이나 공무원반을 준비한다면 당연히 취업이나 기타 그 부사관은 충분히 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대학입니다. 작년에 사실 저희가 간 대학인데요. 2026학년도 대학 진학 현황인데 뭐 4년제 같은 경우는 동국대, 경북대, 뭐 대구대, 경북대 옛날 안동대를 얘기하는 거고요. 원광대 이렇게 됐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이 공무원이나 공기업을 취업을 하다 보니까 대학 진학이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밑에는 지금 전문대 정도로 이렇게 지금 본인 상황을 얘기했고요. 지금 전체 인원은 정확한 숫자는 데이터는 기억나지 않지만 대충 한 60에서 70명 정도 대학을 진학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그냥 제가 여기 계신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재직자 특별전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무원 합격하고 대학교 어떻게 보냅니까? 라고 질문을 가끔씩 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현재 저희 통합과 학생들이 지금 재직자 특별전형으로서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둘 다 서울시 공무원에 합격한 친구고 그 친구들은 군대 갔다 와서 지금 동국대학교, 국민대학교하고 지금 같이 학교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도 충분히 대학 생활을 만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공무원부터 합격시키는 게 오히려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시간이 좀 오래 되는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부모님께 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대 다른
뭐 단톡방에서 얘기 나오는 거 절대 믿지 마십시오. 사실 그게 답이 아닙니다. 정말 답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온 단톡방에 있는 답을 차라리 전공과 담당 쌤들한테 여쭤보십시오. 그게 정답입니다. 예를 들자면 어느 과는 야자를 하더라, 어느 과는 뭐 패드를 쓰게 하더라, 왜 어디 찔리시는 분 계십니까? 분명히 뭐 그러시는 분이 분명히 계셨는데 사실 과마다 다 다르고요. 스타일도 다르고요. 그리고 인원도 다릅니다. 심지어 저는 이제 토목과인데 토목과에서는 패드를 사용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학생들이 패드하는 시간만 있는 게 아니라 플러스 알파가 더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저희는 많기 때문에 아예 패드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저희는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과에서는 패드를 사용하게 합니다. 그렇다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 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과별로 서로 뭐 비교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확히 파악하라는 게 뭐냐면 본인 아드님의 성향이나 본인 아드님의 성적을 좀 정확히 파악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뭐 성적표는 받긴 봤는데 그래 잘했냐 이 한마디로 끝나고 이게 공무원반 기준인지도 모르고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성적표에 공무원반 기준이 안 나옵니다. 저희가 따로 산출을 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 따로 담임쌤이나 아니면 전공쌤들한테 여쭤봐야 공무원반 성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부모님들께서 성적표만 보고 아 우리 잘했네 열심히 했네 아 그래 2등급을 2등으로 보고 있고 지금 그러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기말고사가 끝나면 꼭 담임쌤하고 상담을 하십시오. 전화 한 통 주십시오. 그거 짜증내시는 분 안 계십니다. 그러면 저희 학과에서 다 성적 처리를 합니다. 공무원반 기준에 맞게끔 성적 처리합니다. 그러면 아 얘가 성적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까지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의 얘기만 듣지 말고 부모님들하고 선생님들하고 담당쌤께 반드시 통화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왜 자꾸 웃으시? 앞쪽 계신 분이 자꾸 웃으셔가지고 죄송합니다. 뭐가 찔리시는 분이 자꾸 계실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자리에 쓴 겁니다. 그래서 아드님을 반드시 파악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애가 학교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그게 바로 뭐냐 수업 시간에 자고 있는지 이런 것들 좀 파악을 좀 해달라는 소리입니다. 사실 얘기해서 수업 시간의 상태만 보면 얘가 공무원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거의 대부분 쌤들이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전화를 안 하세요. 저는 반드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인 아드님을 절대 믿지 마십시오. 절대 믿지 마시고 정확히 파악을 하시려면 담임쌤이나 담당쌤한테 반드시 연락을 꼭 드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드님하고 관계를 제발 좀 좋게 좀 해주십시오. 맨날 싸우다 보면 그 싸움이 어디로 튀기냐면 공부하기 싫어로 튀깁니다. 부모님한테 부모님하고 싸웠는데 꼭 마지막은 뭐냐? 저 공부하기 싫어요가 돼요. 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부모님하고 아드님하고 관계를 좀 더 좋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뭘 하면 좋냐면 집에서 휴대폰 관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휴대폰 사용은 좀 적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서로 얘기를 통해 가지고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저희 과에서는 특히 핸드폰을 반납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얘기해서. 근데 그거는 저희가 강압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댁에서 부모님과 상의한 이후에 적절하게 조절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 진짜 쌤들 열심히 합니다. 사실 학교에서 시켜서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저희 학교 쌤들을 자발적으로 열심히 하는 거고 학생들이 이뻐서 열심히 하는 거고 성과가 나서 열심히 하는 거고 그래서 저희 학교를 믿고 신뢰하시고 같이 함께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 밑에 저번에 어떤 분의 이제 소개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지막에 같은 방향을 바라보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학생들을 바라보는 마음으로서 바라보는 시선을 부모님께서도 똑같은 시선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후에 담임쌤하고 담당쌤하고 반드시 많은 상담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홍보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 길 이동했습니다. 네, 일단
아까 전에 맨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교장 선생님께서도 저희 부서 저희를 소개를 할 때 학부모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홍보부라는 이름답게 저희는 이제 학교 교내의 모든 홍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홍보부라는 이름을 학교에서 부서로 갖기는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저희 학교에서는 이제 학부모님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소통을 좀 추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재학생 학부모님들께서는 이미 잘 알고 계실 테고, 그 다음에 신입생 학부모님께는 이제 안내를 해드리는데, 저희 학교는 이알림이 서비스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휴대폰 어플과 컴퓨터에서 다 사용이 가능한데, 아시다시피 요즘은 가정통신문이 종이로 나가지 않습니다. 예전에도 저희 학교는 종이로 나갔는데 그게 학부모님들에게 전달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책상 서랍에 박혀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지금은 모든 가정통신문이나 중요한 내용들이나 때에 따라서는 어떤 설문조사 이런 것들이 다 이 알림위로 발송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학부모님들이 또 확인을 하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가입률이 지금 신입생 학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 확인해 보니까 20%입니다. 80%분은 지금 아직 연초 한 달이 다 돼가는데 학교 소식을 못 듣고 계시죠. 그래서 이 기회를 토대로 이알림이 아이폰이랑 안드로이드 둘 다 있습니다. 어플 가입하시면 여러분들의 연락처를 제가 이미 다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어플을 설치를 하시고 가입을 하시면 초대장이 가 있을 겁니다. 그 초대장을 바탕으로 해서 그냥 이제 회원가입을 진행하시면 되고, 혹시나 초대장이 없으면은 거기에 직접 가입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승인 요청을 하시면 제가 확인을 해서 승인을 하면 그때부터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반드시 나 못 받았는데 나 가정통신문 이거 왜 안 와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어플로는 이미 30건이 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알람 끄시지 마시고 이알림이 오시는 족족 잘 확인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설문조사도 가능하니까 한번 확인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저희 학교의 자랑 아닌 자랑인데, 저희 학교가 그 온라인상의 SNS 운영을 잘합니다.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뭐 100만 유튜버나 이 정도 급은 아니지만 적어도 상주 관내라든가 경북 관내에서는 저희 학교가 구독자나 팔로우 수가 상위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학교 보시면은 유튜브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이랑 페이스북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 이거는 아닙니다. 이제 보시면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팔로우 수가 1000명이 넘었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하는 모습도 열심히 필기하고 계시는데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다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풀 영상이 곧 올라올 겁니다. 이게 저희 학교의 또 장점이기도 하거든요. 1학년 야영 얼마 전에 갔다 왔죠. 그것도 영상 편집해서 곧 올라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초등학교와 같은 소통은 저희 학교밖에 없습니다. 예, 이제 여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 따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인스타랑 유튜브를 운영을 하는데 거기는 뭐 딱딱한 영상이나 홍보 영상만 올라오는데, 저희는 평상시에 학생들의 활동 모습도 소소하게 올라오니까 여러분 이제 어머니 아버님들께서는 학생들이 학교 보내놓으면 무슨 일 하는지 궁금하시잖아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니까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인스타그램은 DM이라고 하죠. 그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고요. 그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페메라고 해서 역시나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데, 이 모든 운영 관리를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DM을 보내시면 제가 확인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담임 선생님 통해서 뭐 좀 상담하기 어려운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간단한 상담은 DM을 보내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확인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 걸 하면은 저도 어차피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시간이 걸릴 수가 있고요. 참고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그 어머니 아버님들은 페이스북을 많이 하시는데 젊은 애들은 페이스북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냐면, 인스타그램에 게시글을 업로드를 했을 때 자동 연동으로 페이스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리면 자동으로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거라서 페메를 보내셔도 제가 확인하지 않고요. 댓글을 쓰셔도 제가 읽지를 못합니다. 조금씩 한 달에 한 번씩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만일에 소통을 하시려면은 인스타그램을 추천을 하고요. 유튜브로 댓글을 쓰시면은 제가 승인을 해야지 오픈이 됩니다. 저는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악플을 남기시면은 삭제합니다, 제가. 그래서
아시죠? 그래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주변에 특히 뭐 예비 중학생들 있으면은 저희 학교 이런 선정이 있다는 것도 어머니 아버님께서도 저희 학교에 이제 구성원이 되셨으니까 또 하나의 홍보 요원이라고 생각하시고 저희 학교 많은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자가 두껍죠. 일부러 이제 모든 부서의 내용을 담았는데 이제 다른 부서에 전달 내용은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부장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는 김경태 교감 선생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원을 맡게 된 김경태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여러 부장 선생님들께서 교육활동 소개가 있었는데 많은 것들을 부모님들한테 알려드리고 말씀드리고 하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그리고 또 학부모 총회고 또 다음 자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짧았습니다만은 학부모들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도 많이 참석해 주시고 지금 저희들 학교가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성과를 이루고 있는데 여기에 머물지 않고 더욱 도약해서 진짜 전국에서 최고화하는 그 상주고등학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 저 자랑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 자랑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학교 자랑 여기 계시는 옆에 계시는 선생님들 계시는데 담임 선생님들하고 보직교 선생님들 계십니다. 그런데 저분들은 가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밤 10시까지 11시까지 학교 남아서 진짜 우리 애들 하나만 받아보고 사시는 분들 아닐까 싶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저희들을 믿고 애들을 보내주시면은 저희들 진짜 가정을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열심히 할 겁니다. 조금 서툴고 또 부족한 면도 있겠지만 학부모님들이 끝까지 믿어주시고 지원해 주신다면 저희들 진짜 힘을 모아서 여러분들 다 대부분 한 분 한 분이 올바른 성장과 나아가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학교의 전반적인 교육 행정을 맡으면서 아이들의 교육 활동을 옆에서 지원해 주시는 15분의 보직교사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오늘 참석을 못 하신 선생님들도 계신데 일단 나오시면은 제가 누가 남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부장 교사 선생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가정을 다 포기했구만. 먼저 제일 학부모님 보실 때는 왼쪽이네. 우리 학교의 전체적인 기획을 하고 계시는 교무기획부장 이창훈 부장님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학생들의 교육활동과 시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담당하는 연구부장님 이진혁 부장님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학교에서 조금 싫어하는 부장입니다.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 교육을 담당하고 학생을 담당하고 있는 학생부장님 우성규 부장님. 다음은 저희들이 학교의 모든 정보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보기기들을 관리하시고 학생들 정보 수업에 담당하고 계시는 정보교육부장님 황문성 부장님. 아까 좋으신 설명 많이 들으셨지요? 저희들 전문계고등학교 요즘은 특성화고등학교랍니다. 특성화의 전반적인 부분을 총괄하고 계시는 특성화 전문교육부장 김영국 부장입니다. 다음은 저희들 또 우리 큰 축입니다. 다양한 또 취업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공무원 이런 답도 있지만은 학생들이 한 명 한 명마다 개인적 특성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다양한 또 진로 취업을 담당하고 계시는 오수영 부장님이십니다. 다음은 말씀 잘하시지.
저희들 학교가 저는 요걸 할 게 있는 거예요. 아까 전에 학부모님들이 한 분 한 분이 저희들 학교 홍보를 해주시는 분들이 되어줘야 된다는 게 여기 오신 분들은 우리 학교 식적을 잘 아십니다. 그런데 여기 안 계신 분들은 진짜 상주 시내에 계신 분들도 저희들 식적이 어떤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냥 공부 좀 보내는구나 정도만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한 분 한 분이 좀 잘해주시고 홍보부장님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치? 우리 홍보를 담당하고 계시는 홍보 이광영 부장님이십니다. 우리 학교의 학생들이 공부하기 위해서 깨끗한 환경과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특히 올때 기숙사가 학생들이 많이 입사하지 않습니까? 좀 예를 잡수고 계십니다. 저희들 환경복지부장 권태호 부장님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4개과 부장님인데 다음 오시네. 그래서 첫 번째 저희들 믿음직한 정치를 하는데 그만큼 또 열정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저희들 토목 시스템과 부장 최창우 부장입니다. 우리 4개과 부장님들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공부에서부터 취업까지 또 물론 취업부장 계시지만 그 일선에서 실무자 역할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전기시스템 교육부 서재교 부장님입니다. 건축 목공 시스템 교육부장 신익희 부장입니다. 기계 시스템 교육부장 이다호 부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 이제 학년입니다. 학년에서 1학년, 2학년, 3학년 계시는데 저희들 음악을 담당하고 계신데 노래 한곡 하시랍니까? 1학년 부장님 장정유 부장님, 2학년 부장님 차성현 부장님, 3학년 부장님 김진우 부장님. 예, 전체 김내. 예, 이어서 지금 우리 담임이 어떤 분이 되시가 어떤 분일까, 인물은 잘생겼을까 참 궁금하실 겁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1년 동안 생활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성장하든 큰 성장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잘 하는 말이 있거든요. 교문을 들어올 때 조금 힘들게 들어왔는데 진짜 이 교문을 3년 후에 나갈 때는 어깨 피고 나 진짜 잘 돼서 나가 하는 아이들을 만들어 주실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큰 성장을 도와주고 함께할 우리 3학년 담임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과목 제가 페이지를 한번 봤습니다. 토목 부장님을 겸하면서 3학년 1반을 맡고 계시는 최창훈 선생님 되십니다. 토목과의 진홍성 선생님 되시겠습니다. 3학년 3반의 전기과의 김효선 선생님 개인적인 오늘 좀 사정이 계셔서 오늘 참석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3학년 4반의 장성욱 선생님 되십니다. 그다음에 건축과 말씀드리겠습니다. 3학년 5반에 학년부장님을 겸하면서 김진우 선생님입니다. 건축부장을 겸하면서 3학년 6반을 맡고 계신 신익희 선생님입니다. 그다음에 기획과입니다. 기획과는 3학년 7반에 이상기 선생님입니다. 3학년 8반 국어를 담당하시는데 임현수 선생님입니다. 네, 전체 차례 네. 2학년 담임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토목과 두 분 쌤 소개드리겠습니다. 학년부장님 차승현 선생님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과학, 우리 학교에 물리가 또 대단히 중요하죠. 대단히 중요한데 물리를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조연주 선생님 되시겠습니다. 전기과 부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기를 담당하는 우상희 선생님 되시겠습니다. 그다음 2학년 4반에 한문을 담당하고 계시는 박세원 선생님 되시겠습니다. 건축가의 김정걸 선생님 되시겠습니다. 2학년 6반에 한국사를 담당하고 계시는 이하영 선생님. 그럼 2학년 기계과 부분인데 김정규 선생님은 이번에 저희들 학교 중에 하나가 기능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 기능 대회가 있는데 거기에 전지 훈련을 좀 가셔서 오늘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2학년 못 하셨고 2학년 8반에 서경현 선생님 되시겠습니다. 수학 강사입니다. 김재성의 김내. 다음 1학년 담임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입생 되시는 학부모님들께서는 이제 첫 출발인데 학생들도 첫 출발이지만 학부모님들도 올해 오셔서 이제 어떤 담임을 만나서 우리 애들이 잘 성장할 수 있을까 이렇게 궁금한 점도 많고 우리 1학년 담임 선생님들이 역할이 또 중요합니다. 첫 발을 잘 뛰게 해줘야 2학년 3학년 때 학생들이 우리 애들이 도약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1학년 1반 윤상현 선생님 되시겠습니다. 1학년 2반 김소연 선생님 되십니다. 과학입니다. 1학년 3반 이강훈 선생님 되십니다. 전기 담당입니다. 1학년 4반 서재교 선생님. 네, 전기 담당. 1학년 5반 우성보 선생님 되십니다. 네, 전식 담당입니다. 1학년 6반 김용석 선생님은 정보교과 담당입니다. 1학년 7반 이민규 선생님, 기계담당. 1학년 8반 장정윤 선생님, 음악담당. 전체자의 경례. 그때 말씀입니다만은 우리 선생님들 오늘 나만 갖고 이야기 안 했거든요. 나만 이야기 안 했는데 진짜 자발적으로 한 분도 저는 빠지면서 누구라도 빠지겠지 싶었는데 한 분도 안 빠지고 저래 다 참석하셨네. 학부모님들 시간 좀 지났습니다만은 저희들 믿고 저희들도 학부모님들 믿겠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 학생, 학교가 함께 한다면 저희들이 못할 게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학부모님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학부모님들 제가 마무리 멘트를 해도 잠깐 일어나지 마시고 계속 착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2020학년도 학부모의 정기총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상담 장소 안내를 좀 해드리고자 착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가 좀 많이 넓습니다. 그리고 헤매실까봐 정말 친절하게 저기 가방 안에 제가 별도의 유인물도 제가 다 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각 반에 해당하는 그 상담 장소를 파악하시면 되겠는데 A동이 뭔지 B동이 뭔지 건축 종합 실습동이 뭔지 이게 모를 수가 있으니까 제가 지도까지 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가 저기 보이시는 파란색 미래 융복학관 위치입니다. 저 화살표 시작점이 나가는 입구거든요. 거기서부터 동서남북 잘 살피셔서 해당하는 위치에 맞춰서 잘 찾아가시면 되고 어차피 담임 선생님도 여기에 계시기 때문에 같이 이동을 해서 상담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발걸음이 빠르셔서 먼저 도착하셨으면은 거기서 잠깐 기다려 주시면 되고 혹시나 연락이 안 되시면은 담임 선생님께 연락을 한번 드려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대 가장 많이 오실 것 같고요. 그만큼 선생님들이 많은 설명을 하시고자 1시간 넘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 뜨거운 열정, 좋은 기분으로 행복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중에 돌아가시는 게 관계 조심히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학부모 총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